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0.78% 상승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2.1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전일날 기준선을 돌파를 했고 오늘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나오면서 적산병 차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 저점이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11월 30일 날 이날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하락 마감이 됐을 때 미국 선물 시장도 2%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은 양봉으로 마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방송에서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 이유는 실전 투자에 대해서 그만큼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마감이 됐습니다. 5일 이평선과 240일 이평선은 돌파를 하고 마감이 됐죠. 삼성전자는 0.2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20일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합주가지수와 삼성전자를 영상 앞에서 리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트 3개를 동시에 띄워봤습니다. 가장 위에 거는 코스피 차트고 두 번째 차트는 코스피 200 선물 차트입니다. 세 번째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3개의 차트를 보면 조금씩은 틀리지만 거의 90% 이상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코스피 선물 차트입니다. 그 다음이 삼성전자 차트고 그 다음이 코스피 종합입니다. 선물 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옵션 차트인데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옵션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선물 차트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개 차트를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인 2020년도에는 삼성전자와 연결 선물지수 코스피 종합지수가 거의 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죠. 2019년도 10월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장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신고가를 만들고 코스피 200 지수도 신고가를 만들었지만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못 만들었죠.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날에도 코스피 200 지수는 동시에 신고가를 만들었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60일 이평선을 확인을 하면 삼성전자만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와 코스피 200은 상승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종합지수의 흐름과 선물을 보지 않고 매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을 하시고 싶다면 반드시 선물부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4,944명이 발생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최다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저녁 7시 전까지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62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다음 주부터
4주간 실시를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일 바이든 대통령은 봉쇄 대신 백신 접종 확대를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이 됐죠. 미국 의회에서 내년 임시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서 셧다운 위기는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 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12% 이상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알파홀딩스에서는 시스템 펀드 투자를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죠. 상하이 종합지수는 0.94%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야간에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와 11월 실업률, 마켓과 서비스 구매가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 새벽에는 ISM 비제조업 구매가자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각이 8시를 지나고 있는데 미국 선물지수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18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전일날 특징 종목 있었죠. CJ 시푸드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시가가 13%, 고가가 17%대까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6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앞에서 설명드린 알파홀딩스입니다. 12월 6일 월요일 혹은 다음주 관심 종목을 3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주말 동안 어떠한 이슈가 발생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상황을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인 복지 테마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웨버입니다. 마찬가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것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크게 증가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신고가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종목명은 HFR입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전분기보다 크게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5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월봉상 5개월 이상 음봉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2월 초반이긴 하지만 크게 양봉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음 주 목요일은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단순 수급만 봤을 때 국내 코스피 지수는 만기일까지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꼭 부탁드리고 12월 달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크게 성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